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안학교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던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대안학교 초등학교 때 저는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이건 뭐 개인 그룹 과외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영어는 뭐예요? 지금은 방향을 아카데미컬한 그런 공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어를 쓰는 영어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말하는 영어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말을 시켜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시킬까요? 그냥 시켜요. 그냥 시키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말을 못해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 쉬운 영어 문장, 단어 같은 것은 학습이 돼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학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도 들어가 있고 문장을 읽어보기도 했고 쉬운 문장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 내주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끄집어내서 잘하게까지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끄집어내는 파이프를 꽂아줘야 돼요. 그게 학교의 역할인 것 같아요. 파이프를 꽂아주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로 배운 것들이 자꾸 나와서 흘러가게 해주면서 이 반대편 파이프가 뭐예요? 결국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이프 자체가 약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교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꽂아주는 이 파이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해서 초등학교 대안학교에서는 연극을 위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연극하면 너무 뽐내기 아닌가요? 너무 한 학기를 너무 허비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연극은 한 학기의 연극이 아니에요. 뭐 한 학기 준비해서 발표해야 하고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타임에, 오늘의 영어 타임이 예를 들면 두 타임이다. 그럼 두 타임에 한 연극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이랑 비슷하게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들아, 오늘 연극 주제는 히어로물로 하나 짜볼 거야. 그래서 히어로물로 자유롭게 짜대. 니네들이 맨맨 다 만들어. 방구맨, 똥맨 뭐 알아서 다 만들어. 악마도 만들고 뭐 어찌됐든 스토리 하나 짜는 거야. 10분짜리. 자, 팀원은 니네 한 팀. 니네 한 팀. 니네 한 팀. 자, 이렇게 하고 그 내용 짤 때 내용만 너무 길게 짜면 안 되니까 줄거리 먼저 잡는 시간 10분 줄게. 10분 동안 의논해서 줄거리 보고하는 거야. 시작. 그 아이들을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이렇게 이런 줄거리를 만들어 보자. 히어로는 우리는 3명 이렇게 해서 이런 히어로고, 이 히어로가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지. 지네끼리 막 장난 아니에요. 왜냐? 틀이 없어요. 히어로라는 아주 큰 틀만 주지 디테일은 아이들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짤 수 있죠. 그래서 시간도 정확히 주는 게, 이게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결국에는 산으로 가요. 내용이. 그리고 이 시스템이 산으로 가요. 파이프가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짧게 줘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집중해서 스토리를 짜요. 그럼 10분 딱 되면 오케이, 끝났다, 모여. 그럼 이제 스토리를 서로 발표하기 시작해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제가 듣고,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감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짜기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그럼 제가 살짝만 다듬어줘요. 근데 그 재미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대부분 엽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까서 일반적으로 하면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 엽기적인 내용을 유지시켜주되, 아무튼 내용을 살짝만 바꿔줘요. 영어로 표현하기 쉽게 딱딱딱 바꿔줘요. 자, 그럼 대사짜 한 명당 적어도 7, 8문장씩 있어야 돼. 그럼 짜자자 시간 10분. 아이들이 막 또 움직여요. 그러면서 대사를 막 적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사짜. 저희가 대사를 어떻게 짜요?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 수업의 제일 첫 시간에만 애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짜요. 자기가 배운 단어, 배운 문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네끼리 막 의논하면서 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틀린 지적을 별로 안 해요. 틀린 걸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시간에서는 파이프의 역할이지 완성체의 역할이 아니에요. 파이프를 최대한 넓게 활활 흐르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여지껏 공부한 학습지 하고 뭐 공부한 내용, 자기가 공부한 수준에서 그 단어들, 문장들을 최대한 파이프를 통해서 내보내는 쪽의 위주의 공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린 거 지적을 별로 안 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틀린 거, tomorrow라고 얘기하는데 yesterday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지적을 해줄지언정, 기본적으로 문법 틀린 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지적을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만들어보고 대사를 잡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
누가 틀렸다고 지적을 안 하는데 뭐 내가 배운 대로 쓰면 되지 하면서 이 파이프로 물을 흐르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어찌됐든 그래서 아이들이 대사를 짜요. 그러면 야 모여 대사 발표. 그럼 대사를 대충, 근데 이게 아이들이 대사를 전부 다 같이 들으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사 발표는 저 혼자 해요. 그 그룹에 가서 타타닥 듣고 그리고 꼭 고쳐야 하는 부분만 몇 개만 타타닥 바꿔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시 10분 20분을 줘요. 그래서 야 니네끼리 앉아서 연습해봐. 연기는 안 돼. 앉아서 연습만 해. 그래서 지네끼리만 맞춰봐요. 대사도 외우고 안 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발표를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는 게 정말 그 표정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정말 재밌죠. 지네들 하면서도 재밌고 보는 아이들도 재밌고, 왜냐면 내용이 엽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 안에 있어서 영어를 못하고 발음이 안 좋다라는 그런 지적질들은 제로예요. 전혀 없어요. 왜냐? 아이들이 중요한 게 영어 발음 제가 틀렸다는 게 R, L 발음이 틀렸다는 거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히어로가 얘를 똥침을 놓고 때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발음이 틀리고 야얘 시제를 왜 과거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썼어. 전혀. 여기에는 재미의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 파이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파이프의 반대쪽에서 야금야금 주워서 여기서 집어넣어주는 부분들을 조금씩 나중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연극을, 방금 말씀드린 연극을 이용한 수업을 했었는데, 연극 플러스 단어 넣어주고 문장 만드는 훈련만 계속 시키는 것을 나중에 해줬어요. 뭐 이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초등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부분 영어를 초등학교에서만 시키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습지도 시키고 뭐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이 어떤 식이냐면 뭔가를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언어의 교육을 넣어주기만 해요. 넣으면 뭐예요?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계속 넣어주기만 해. 그러니까 토플 점수 잘 받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계속 이 파이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학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 같이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만 돼도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겠어요, 머리에. 중3만 되더라도 머릿속에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시제를 안 외워요? 과거형 뭐 다 알잖아요. 조동사 뭐 다 알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말을 못해. 그 파이프 역할을 꼭 해줘야 됩니다. 결국 영어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연습 혹은 활동으로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안학교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스.